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 기계 기사와 건설계 설비 기사를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일반 기계 기사를 취득할 건지 건설계 설비 기사를 취득할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비교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울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기계기사와 건설기계 설비기사를 2024년도부터 적용되는 출제 기준을 가지고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비교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일반 기계기사가 2024년부터 필기와 실기에 변경이 좀 있죠. 과목 변경, 출제 기준 변경 등이 있습니다. 건설기계 설비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제 기준이 2023년 12월로 만료가 됩니다만, 24년부터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 공지가 안 돼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법과 다른 점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건설기계 설비기사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일반 기계기사는 이제 4과목, 각 과목별로 20문제씩 2시간 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1과목이 기계 제도 및 설계, 2과목이 기계 재료 및 제작, 3과목이 구조해석, 구조해석 과목에는 재료역학, 동력학, 구조 및 진동해석이라고 하는 과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과목이 열유체 해석입니다. 열역학, 유체역학, 그리고 열응력 및 유동해석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필기를 쉽게 합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나름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 전략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시험에 합격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장점은 있죠. 전략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런 반면에 또 합격은 이루어지되 어떤 또 전공의 어떤 심화 정도,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전공 지식,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합격할 수 있는 어떤 전략, 이런 거는 있습니다. 건설기계 설비기사 필기 같은 경우는 5과목 100문제 2시간 30분 동안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1과목이 재료역학, 일반 기계기사에서는 4과목 구조해석에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2과목 기계연력학, 3과목 기계유체역학은 일반 기계기사에서 4과목 연료체 해석 쪽에 편성이 되어 들어갑니다. 4과목이 유압기기 및 유체기계에서, 유압기기는 일반 기계에서 1과목 기계 제도 및 설계 과목에 공합과 함께 해서 편성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유압기기 및 유체기계, 그리고 5과목이 건설계 일반 및 플랜트 배관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일반 기계기사나 건설계 설비기사 중에서 어떤 거를 공부하는 게 더 나을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건설기계 설비기사는 과목별로 보면은 지금 7과목이죠. 재료역학, 연력학, 유체역학, 유압기기, 유체기계, 건설기계 일반, 플랜트 배관, 이렇게 7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건설기계 일반이나 플랜트 배관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단답형 문제로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공식들이 있습니다. 계산 문제가 나올 만한 공식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은 공식은 아니고요. 이렇게. 그리고 4과목 유압기기 및 유체기계도 계산 문제들이 2-3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는 과목이고, 나머지는 유압기기의 구성과 유체기계의 분류 특성, 그리고 유체기계를 운전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이제 현상들, 그리고 문제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이제 암기 과목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압기기나 유체기기 같은 경우는 기계 유체역학을 바탕으로, 즉 유체역학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체역학 공부하시고 그리고 4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기 설비 기사는 이 순서대로 그냥 공부를 하는 것이 또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건설기 일반이나 플랜트 배관은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다독과 문제풀이를 통해서 익히시고 마무리를 하면 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을 좀 권하는 편이죠. 반면에 일반 기계 기사 같은 경우에는 벌써 1과목 기계제도 및 설계의 요 과목에서 기계제도, 기계설계, 그리고 공유압 시스템 설계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셔야 돼요. 3, 4과목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분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이 기계재료 및 제작, 기계재료, 기계제작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3과목의 구조 해석은 재료학, 동력학, 그리고 구조 및 진동 해석 과목이고요. 그리고 4과목의 연료체 해석은 연료학, 유체역학, 열응력 및 유동 해석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과목, 3과목으로 4과목도 역시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벌써 6과목입니다. 기계재료, 기계제작 7, 8 그리고 기계제도 9, 기계설계 10 그리고 공유압설계 한 과목으로 잡으면 11과목 정도를 공부하셔야 돼요. 필기선에서 벌써. 그래서 상당한 많은 분량을 공부를 해야지 되고 반면에 문제 수는 적어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한 번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일반기기 기사가 필요한 건지, 건설기계 설비 기사가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기 같은 경우는 일반기기 기사는 복합형으로 필답형 플러스 작업형으로 이루어지고 기계설계 실무라고 하는 실기 과목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답형이 50점, 작업형이 50점. 필답형에서는 필기에서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로 해서 구성이 되는데 주 과목은 이제 기계설계. 필기 과목 1과목에 편성되어 있는 기계설계가 좀 심화돼서 출제가 되고 있고 플러스 유공학 시스템 설계. 필기 과목에 편성되어 있는 1과목에 편성되어 있는 유공학 시스템 설계가 아울러 필답형에 플러스가 되고 기타 기계 제작과 관련된 그리고 기계 제도와 관련된 이런 부분적인 문제들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작업형에서는 가제도면 이제 2개가 주어집니다. 동력 전달 장치라든가 플러스 공압 바이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제도면 2개 주어지면 가제도면 2개에 대한 3개에서 5개 정도 모델링을 5시간 동안 해서 도면을 출력해서 제출을 해야지 됩니다. 좀 난이도가 있고 어떻게 보면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우선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일반 기계 기사에서는 이 작업형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작업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계제도는 기본이고요. 기계제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필답형은 기계설계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과목은 3과목의 구조 해석에 바로 재료역학이죠. 재료역학. 그리고 부분적으로 유체역학도 다소 필요한 부분이 좀 포함이 되고 그리고 유공학 시스템 설계 부분이 포함이 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일반기기사 실기 시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건설기계 설비 기사 같은 경우에는 100% 필답형입니다. 과목명은 실기 과목명은 건설기계 설계 실무인데 건설기계나 일반기계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12개의 기계 요소들이 있죠. 12개의 기계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건설기계도 큰 틀에서 보면 일반기계에 포함이 됩니다. 일반기계. 왜? 기계류를 전부 다 총칭할 수 있는 총칭에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일반기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건설기계를 포함해서 뭐 유체기계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공작기계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선박용 기계라든가 뭐 운송용 기계도 뭐 건설기계네요.
다양한 이런 이제 기계들이 일반 기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기계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그런 자격증이다라고 하면 일반 기계 기사가 맞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일반 기계 기사를 많이 취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일반 기계 기사를 우선 취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울러 이제 현장에서는 CAD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CAD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 인력, 대기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CAD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도면이 일단 출력이 돼야 되고, 부품도, 제작도가 출력이 돼야지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이, 엔지니어들이 부족한 이런 실정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3D용 고급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3D 모델링을 하는 이런 엔지니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D 부품도를 뽑아낼 수 있는 엔지니어들은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반 기계 기사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면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건설기 설비 기사는 이제 건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건설 분야, 플랜트 분야, 그리고 기계 설비 분야, 이런 이제 기계 설비 분야에 강점을 두고 있는 그런 자격증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설 회사에 취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플랜트, 설비 쪽이라든가 기계 설비 쪽과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건설기계 설비 기사를 추천드리고 있는 것이죠. 필기 시험에 비교를 해드렸고, 실기 시험에 대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것을 내가 공부하는 것이 나한테 좀 자격증을 먼저 취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 고민해 보자. 일반 기계 기사에 대한 부분적인 장점을 좀 말씀드렸고, 건설 기계 설비 기사에 대한 또 장점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진로 분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건설이다, 기계 설비 분야다, 플랜트 설비 분야다, 이런 이제 명확한 어떤 진로가 결정이 돼 있으면 건설기계 설비 기사를 취득하는 것도 장점이다. 공기업이나 공단을 취업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일반 기계 기사를 많이 취득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 저도 적극적으로 2000년도 상반기부터 건설기계 설비 기사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일반 기계 기사를 공부하는 것이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다. 특히 기존에는 공기업이나 공단 공기업 쪽 또는 공무원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이런 쪽에서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공기업의 입사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공 필기 시험을 응시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는 일반 기기사를 취득하면 가산점도 받을 수 있고, 또 비전공자들은 응시 자격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기기사를 우선 공부하도록 많이 권해왔고, 그런 이제 흐름으로 해서 일반 기기사 응시생들이 현재 건설기계 설비 기사 응시생보다 많은 상태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 일반 기계 기사하고 건설기 설비 기사하고 좀 응시 인원하고 그다음에 합격률 등을 좀 비교를 좀 해놨습니다. 출처는 이제 큐넷에서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977년에서 2000년도 이전까지는 전산 데이터들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통합으로 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일반 기기사는 1977년에서 2000년도 이전에 보면은 합격생들이 13,309명입니다. 이거는 실기 합격생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합격률은 37.1%. 이렇게. 그리고 건설기계 설비 기사. 예전에는 명칭이 건설기계 기사였습니다.
16,867명입니다. 그리고 합격률은 34.5%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1977년에서 2000년도 이전에서 2000년 상반기 정도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다. 일단 일반 기계 기사보다는 건설 기계 설비 기사 응시생들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합격생도 더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평균 연당 578명이 배출이 된 반면에 건설 기계 설비 기사는 1년에 733명 정도가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1977년부터 2000년도 이전에는 일반 기계에서보다 건설기계 설비기사 쪽의 응시생이라든가 합격생들이 많이 배출이 됐고 응시생들이 많으면 합격률은 좀 낮아지는 것으로 봐야지 되겠죠. 제가 2000년도 상반기 2000년도 이전에 학원에서 강의라고 할 때는 확실히 일반 기계기사보다는 건설기계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1회 시험이다 그러면 일반 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가 같이 있으니까 어떤 거를 응시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판단을 하고 우선 취득하고 해야 될 이런 자격증을 이제 선별을 하는데,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거의 그 일반 기계기사나 건설기계 기사를 응시하는 인원들, 합격생들은 거의 뭐 대등소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건설기계 쪽이 많이 합격생들이 배출이 되고 응시생들이 많이 있었다. 필기 응시생들은 63,304명. 일반 기계기사가, 건설기계에서는 8만 421명 정도가 됩니다. 연당 그렇게 따지면 연당 이제 합격생들이 2,752명이가 되고 건설기계는 3,496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일반 기계보다 건설기계 응시생들이 이제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숫자들은 연당 3,496명이다 이런 숫자들은 필기 응시생하고 합격생하고 이제 관계로부터 연당 필기 응시생이 이만큼인데 최종 합격생이 이만큼이니까 필기 응시하는 률에 대해서 최종 합격생들이 얼마만큼 나왔다라고 하는 걸 토대로 해서 3,496명이니까 이 합격률보다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합격률들이 전체 일반 기계기사나 건설기계 기사나 필기실기 토탈 합격률들은 보통 이제 10% 후반대나 20% 초반대 합격률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보자면 필기 응시생에 비해서 최종 합격생들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건설기계 쪽의 응시생이 좀 많고 합격생이 많이 나오는 이런 거는 건설에 이제 붐이 좀 있었죠. 이땐 1977년, 70년대나 2000년도 전까지는 굉장히 건설의 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의 기계공학을 공부한 친구들이 건설 회사 쪽으로 많이 입사들을 했고, 그때 이제 우선 필요한 이런 자격증들, 건설기계 자격증들 많이 땄고, 나는 건설회사나 건설회사 분야와 관련이 없는 이런 쪽에 좀 취업을 원하는 친구들이 일반 기계기사를 취득했다. 이때는 뭐 캐드가 있고 시험에 캐드가 들어가고 이럴 때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2022년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일반 기계기사는 최종 합격생이 3,634명. 1년에 3,634명이 배출이 됩니다. 평균 578명이 배출되는 것이 이렇게 배출이 되죠.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1,357명. 합격률은 54.4%. 일반 기계는 35.1%. 응시생이 많고 합격생이 많이 나오면 최종 합격률 프로테이지는 좀 떨어지는 거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필기 응시생이 12,650명입니다. 일반 기계기사가. 그리고 필기 응시생은 2,700명으로 해서 벌써 뭐 5배 이상 차이가,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상태로 이제 변화가 일어났죠.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난 데는 건설 회사가, 건설사들이죠. 건설사들이 좀 옛날에 비해서 건설 붐이 지금 좀 낮은 상태에 있고,
이렇게. 그래서 건설 분야에 일하는 인원보다는 또 좀 더 광범위하게 일반 기계 쪽에서 관련된 폭이 넓으니까요. 종사해야 될 인원들이 이제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이런 이제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도 1990년도 중반 이후부터 해가지고 보자면 특별하게 이제 자격증을 꼭 취득해야 된다. 취업하는 데 있어서 자격증을 꼭 취득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죠.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자격기본법,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일반 기계기사나 건설기계 설비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은 우대해 주겠다. 우대사항이었습니다. 우대사항. 이렇게. 공무원법, 뭐 기타 등등. 공무원법에 따르면 이제 가산점을 이제 부여하겠다. 이런 이제 우대 그런 조건들이 있었죠.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하려고 했던 거는 이 공기업의 힘이 큽니다. 공기업 쪽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비전공자들 자격증을 꼭 취득을 했어야지 되겠고, 또 가산점을 많이 또 주는 그런 시기들도 있어요. 지금도 이제 가산점을 주는 이런 이제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에서 또 전공 필기 시험도 봐야지 되고, 그래서 주로 공기업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취업의 목적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일반 기계 기사를 많이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고, 꼭 자격증이 필요한 이런 경우는 좀 이제 중소 작은 소기업들이죠. 소기업들에서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은 또 이제 급여가 자격증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좀 올라가는, 더 받게 되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2000년대 이후에 얘는 취업 시에 이제 CAD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도면을 CAD로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들을 뽑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에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일반 기계에서 응시생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많아졌습니다. 건설기계 분야보다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2020년도 들어서면서 기계설비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정이 돼서 기계설비법에 따라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들을 의무 선임을 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지금 법이 좀 생긴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건축물 내에 기계 설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 설비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의무 선임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목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강력한 법이 하나, 의무적인 이런 법이 하나 생겨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엔지니어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발맞춰서 이제 일반 기계기사나 건설기계 설비기사도 당연히 기계설비법에 따라서 기계설비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책임 기계설비 관리자로 선임이 될 수 있는, 바로 취득을 하면 초급 책임 기계설비 관리자로 선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력이 쌓이면 7년, 10년 이런 식으로 쌓이면 중급, 고급, 특급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 이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반 기계기사를 우선 취득할 거냐, 건설기계 설비기사를 우선 취득할 거냐라고 하는 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필기의 그 차이가 있고 실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나한테 좀 부합이 되는 건 어떤 자격증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 기계기사를 취득할 거냐, 건설기계 설비기사를 취득할 것이냐. 점진적으로 일반 기계기사 응시생들보다는 건설기계 설비기사 응시생들이 좀 늘어날 거다 앞으로는. 그런 그리고 현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계설비 관리자의 선임 목적까지 우선 갖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선 여러분들이 취득해야 될 그런 자격증으로는 건설기계 설비기사가 맞겠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과 또 여건이 된다면은 일반 기계 기사도 취득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젠 흐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건설기계에서 일반 기계 기사 쪽으로 의시생들을 좀 추천하고, 그런 이유는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현재 지도를 많이 해왔는데, 그런 이유는 이제 바로 공기업 취업 때문에 우선 일반 기계 기사, 그리고 진로가 결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기계 기사를 취득해서 어떤 분야로 진로를 잡든지 간에 필요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일반 기계 기사를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취업을 했을 때 우선 내가 취업을 하자마자 할 수 있는 이런 업무 중에서는 캐드 작업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캐드 작업이 가능한 사람을 또 뽑고자 하는 이런 측면의 기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반 기계 기사를 취득을 하는 거를 권해 온 측면이 있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기업의 취업문, 공기업이 지금 인원들을 많이 안 뽑고 있는 이런 추세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기계 기사를 취득을 할 거냐, 그리고 건설기계 설비기사를 취득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고민을 해보는데, 그리고 이제 현재 건설 분야의 어떤 붐이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 국내보다는 이제 국외죠.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이 중동이라든가 또 기타 다른 지역들에서 보면은 건설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 쪽에서 지금 해외 수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중동 지역에서 수주를 하고 있는 이런 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설 대기업 건설회사라든가 아니면 중공업이죠. 중공업의 플랜트 산업 이런 쪽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건설기 설비 기사를 취득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년 퇴직하고 나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이 돼서 또 제2의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는 쪽이 일반 기계보다는 건설기계 쪽이 앞으로는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건설기계 설비 기사를 또 적극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좀 권하는 게 또 흐름에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좀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전달하고 싶은 이런 생각에서 지금 동영상을 좀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기계 기사와 건설기 설비 기사 중에 어떤 걸 우선 취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고민 좀 이제 해보자. 일반 기계 기사 필기와 실기 시험이 변화가 있는 이런 시점에서 한번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반 기계 기사와 건설기계 설비 기사를 간단하게 좀 비교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